논에는 거미줄과 잡초가 무성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논에서는 온갖 벌레들이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에 따라 함께 살아간다. 땅속도 마찬가지다. 땅속에서도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있다. 땅 속부터 땅 위까지 하나의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논. 논이 자연으로 돌아왔다. (5월의) 농가는 벼농사 준비로 분주하다. 한 해 벼농사는 벽실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벽실을 물에 담그고 소독을 한다. 벽시에 묻은 병원균을 소독하고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뿌리가 나고 순이 나는 것이 정상 순서지만 물에 담긴 벽시는 숨을 쉬겠다는 본능으로 순부터 나오게 된다. 이때 벽시의 에너지는 비정상적인 순의 성장에 소모된다. 싹을 틔운 벽시는 육묘판으로 옮겨진다. (50도씨의) 고온에서 약 3일. 벽시는 인간이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5월) 중순, 땅을 미리 갈고 물을 댄 논에서 모내기가 이루어진다. 땅을 가는 경운법, 모를 옮겨 심는 이양법은 대부분 농가의 일반적 농사법이다. 옮겨진 모는 이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모내기가 대부분 끝난 6월. 아직 미리 그대로 서 있는 논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보통 농사법과 다른 태평농법으로 불리는 새 농사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밀수압과 동시에 벽시가 논바닥에 직접 뿌려진다. 땅을 갈지 않고 벽시를 직접 뿌리는 이른바 무경운 직파농사법. 뿐만 아니다. 이들은 비료와 농약 없이 땅의 힘만으로 농사를 짓는다. 땅을 갈지 않고 농약도 비료도 없는 산무의 자연농법. 이들의 태평농법이라 부르는 농사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밀짚은 벽시의 영양분이 되며 잡초 제거에 효과가 있다. 벽시는 비료 대신 밀짚이 만든 땅속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밀짚이 가라앉아 새로운 유기물층을 형성한다. 갈지 않은 땅은 이런 유기물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벽시는 이 유기물층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명의 싹을 틔운다. 무경운 직판원의 벽시는 일반 논의 벼가 싹을 먼저 틔운 것과 달리 뿌리를 먼저 내린다. 그 다음 뿌리가 흡수한 양분으로 싹을 틔운다. (2주) 후 밀집 사이로 벼가 듬성듬성 자라기 시작했다. 무경운 직파법이 가능한 이유는 흙 속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많이 살아있어 흙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을까? 건강한 흙 1g 속에는 1억 마리에서 최고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 땅을 이롭게 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은 박테리아, 사상균, 방선균 등이다. 식물의 뿌리는 밀집 같은 유기물을 직접 흡수하지 못한다.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곧바로 흡수할 수 있는 무기원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무경운 직판원의 밀집이 썩어 벼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들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갈지 않아 유기물층이 그대로 살아있는 논의 흙. 이 흙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한 흙의 조건이 된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 원소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분해는 미생물이 합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무기 원소들, 식물체에서 나온 무기 원소들은 곧바로 식물 뿌리를 통해서 물과 함께 흡수돼서 이용되게 됩니다. 흙속 미생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을 했다. 물과 흙이 든 비커에 고추 모종을 심고 똑같은 양의 생활세제를 각각 투입했다. 그리고 5일 동안 관찰했다. 물에 심은 모종은 시들었고 흙의 모종은 건재했다. 흙의 모종이 살아난 것은 흙속 미생물이 외부의 유기물을 분해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유기물층과 그 속의 다양한 미생물. 이들이 무경운 직파 농사법을 가능하게 한다. (7월) 파랗게 벼가 자라난 일반 논과 달리 무경운 직파논은 보기에 아직도 황량하다.
썩은 밀집을 뚫고 벼는 듬성듬성 자라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줄기는 튼튼하고 뿌리 역시 건강하다. 식물의 뿌리는 직근과 측근으로 나뉜다. 땅속으로 곧게 뻗은 직근은 줄기를 지탱하고 옆으로 자란 측근은 영양분을 흡수한다. 직근과 측근이 잘 발달한 무경운 직판원의 벼줄기는 시간이 지나며 여러 줄기로 분화한다. 일단 관행 재배는 이양을 했기 때문에 포기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파했을 때는 상당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이삭수가 적어 보이는 거고, 근데 같은 면적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씩 해가 조사를 했을 때는 차이가 안 나지 않는 것으로, 해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 조사를 하는데 어떤 관행 재배나 어떤 직파 무경운 직파를 조사를 했을 때는 수량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좀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경운 직판원의 벼는 초기에는 생장 속도가 느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빨라진다. 이 논에서 벼는 땅심과 자신의 생명력만으로 자란다. 이영문 씨는 10년째 이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다. 이 농사법으로 그는 혼자 힘으로 3만여 평의 벼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하면서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은 물대기다. 파종 후 논에 나온 것도 처음이다. 물은 비료나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쓴다. 항상 물을 담고 있는 일반 논과 달리 무경운 직판원은 3일 동안 물에 잠겼다가 열흘간 마른 상태를 유지한다. 비가 적절히 내려주면 물대기조차 필요 없다.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후 땅속. 물이 빠진 땅에서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 논에 물이 들어오면 땅속 미생물 상이 바뀐다. 호기성 미생물이 죽고 그것을 먹이로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미생물들이 자라난다. 물대기가 반복되면 미생물 역시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한다. 이들 또한 벼에게 영양분이 된다. 비료가 필요 없는 무경운 직파 농사법의 비밀은 이 과정 속에 숨어 있다. 경운으로 유기물층이 파괴되고 흙속 미생물이 부족한 일반 논에서 화학 비료는 필수적이다. 모내기 전과 모낸 보름 후, 그리고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와 익어가는 등숙기 등 모두 4번 비료를 뿌린다. 화학 비료는 곧바로 녹아 벼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흑성 미생물의 작용 없이도 벼의 뿌리는 비료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대부분 웃자라게 된다. 논바닥에는 벼가 미처 흡수하지 못한 비료의 영양 덩어리가 떠다닌다. 토양도 과영양화 상태가 된 것이다.
무경은 직판원의 흙과 화학비료가 뿌려진 흙의 미생물 수를 알아보기로 했다. 분석은 경상대학교 농생물학과의 도움을 받았다. 차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일반 논의 경우 미생물의 종류는 단순했다. 직판원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일반 논보다 5배에서 100배까지 많았다. 그만큼 땅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자연 상태에 있는 미생물들은 오랫동안 환경과 거기에 자라는 식물과 또는 여러 가지 동물과 합쳐가지고 그 생태계를 이뤄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경운을 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그 형성이 돼서 그 토양 자체로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비해서 인간이 비료를 주고 농약을 하고 갈아엎는 데서는 해마다 그것들이 다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그 쌓여진 토양 생태계를 갖지 못한다는 데서 어떤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이 많은 무경운 직판원의 흙 속에는 이를 먹이로 하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논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지렁이 배설물인 분변토가 쉽게 발견된다. 지렁이는 땅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공급하고 분변토를 생산하여 흙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다양한 땅속 소동물도 발견된다. 이들 또한 땅속의 유기물과 미생물을 영양원으로 살아가며 흙을 건강하게 만든다. 다양한 미생물은 흙 속 생태계를 살아있게 한다. 보라톡톡이는 토양 소동물의 대표종으로 흙 속의 플랑크톤이라 불린다. 유기물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무경운 직판원에서는 개미집도 쉽게 발견된다. 개미 역시 땅에 구멍을 파서 산소를 공급하고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경운 직판원에서는 최하위 미생물부터 땅 위까지 먹이 사슬이 살아있다. 생태계 균형 위에서 흙도 살아있다. (6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 장마는 한 달 넘게 이어졌다. 장마 뒤의 노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병충해들에게 좋은 서식처가 된다. 가장 대표적인 벼병충해인 멸구는 벼줄기 속을 파고들어 지백을 빨아먹는다. 멸구가 들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끝동매미충과 벼물바구미는 줄기를 갉아먹어 영양분의 공급을 방해한다.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작은 진딧물도 관을 벼의 줄기에 박아 즙을 빨아먹는다.
이들은 비료의 영양분으로 웃자라 연약한 벼의 줄기를 좋아한다. 벼 병충해를 박멸하기 위해 일반 논에서는 1년에 평균 4번에서 5번 농약을 친다. 농약은 제초제와 살균, 살충제로 구분되는데 장마철에는 주로 살균, 살충제를 친다. 독성이 강한 농약은 일시적으로 병충해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병충해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농약의 독성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 농약의 더 큰 문제는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데 있다. 비료와 농약이 없는 무경운 직판원. 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거미는 논 생태계의 대표적인 생물이다. 이곳에서의 거미 활동은 왕성하다. 거미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거미의 먹이가 되는 다른 생명체들도 다양하다는 뜻이다. 거미가 벼병충해인 끝동매미충을 사냥하고 있다. 해충이 있는 곳에 천적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늑대거미는 거미줄을 치는 대신 직접 사냥을 한다.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다. 특히 칠성 무당벌레는 육식성으로 하루 30마리 이상의 진딧물을 먹어치운다. 인간의 간섭이 없는 이곳에서는 익충과 해충이 공존한다. 서로 먹고 먹히는 질서 속에서 벼병충의 문제도 생태계 스스로 해결한다. 무경운 직판원에 농약이 필요 없는 것은 논의 생태계가 자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연으로 돌아온 논. 이곳에서 생명은 대를 이어간다. 산란이 임박한 갈거미, 꼬리에서 쉼없이 명주씨를 뽑아내 알집을 만들고 산란 준비를 한다. 갈거미는 5월과 10월 1년에 2차례 산란을 하는데 한 번에 20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친 갈거미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는다. 육 6개월 후 부화가 시작된다. 흙이 살아있고 생태계가 건강하다면 이들은 다시 논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생명의 거미줄을 칠 것이다. (9월) 초 벼가 성숙하는 시기다. 벼의 생육 상태를 봐서는 무경운 직판원과 일반 논의 구별이 쉽지 않다. 무경운 직판원의 경우 초기 생육은 느리다. 화학 비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해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 생육은 괄목할 만하다. 흙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벼는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출수기를 맞았다. 꽃대를 먼저 내민 다음 마침내 꽃을 피운다. 자웅동체인 벼는 암술과 수술이 부딪히면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달여의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된다. (9월 16일) 태풍 사오마이가 왔다. 한창 햇빛을 받아 이삭이 여물어야 할 시기. 이때 태풍은 벼에게 치명적이다. 태풍이 지나간 일반 논. 벼가 심하게 쓰러졌다. 비료의 힘으로 웃자라기만 했던 결과다. 바람 앞에서 줄기가 이삭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경운 직판원에는 모든 벼들이 꼿꼿하게 서 있다. 어떤 힘이 태풍을 이기게 한 것일까? 줄기를 잘라보았다. 무경운 직판원의 벼줄기는 일반 논 벼에 비해 푸르고 싱싱하다. 이 시기까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줄기의 세포를 들여다보았다. 점점이 박힌 흰점 모양의 성장세포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뿌리를 비교해보았다. 일반론 뿌리의 경우 영양분을 흡수하는 측근만 발달해 있다. 반면 무경운 직판호는 줄기를 지탱하는 직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측근이 골고루 발달해 있다. 태풍에도 끄떡없었던 힘은 자연으로 돌아온 건강한 흙에서 스스로 자란 튼튼한 뿌리와 줄기 덕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경운 지파논의 뿌리는 땅속 1m까지 뻗어 있었다. 흙이 건강하다면 자연 상태의 식물은 자기 키만큼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경운 직파농법과 다른 친환경농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곳에서는 논에 오리를 풀어놓는 오리농법을 쓰고 있다. 제초제를 쓰지 않기 위해 오리에게 제초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왕성한 식욕의 잡식성 오리는 무엇이든 먹어치웠다. 오리떼가 지나간 자리는 황량했다. 오리 농법으로는 건강한 논 생태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 오리 농법을 도입한 일본조차 이 농법을 포기했다. 이곳에서는 제초제 대신 열대산 왕우렁이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토종우렁이와 다른 종인 왕우렁이 역시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다. 왕우렁이는 주로 물속 생활을 하며 빨판을 이용해 먹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식물이란 식물은 모조리 먹어치운다. 따라서 벼가 웬만큼 자란 후 논에 풀어야 한다. 왕우렁이의 제초 능력과 배설물은 부분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왕우렁이 농법에도 문제점이 있다. 어미 왕우렁이는 1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알을 낳는다. 한 번에 낳는 알은 900여 개. 왕우렁이의 이런 놀라운 번식력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요게 저기 그 한 평용이로 들어가야 돼. 토종우렁이와 교배하여 변이종이 나타나거나
자칫 밖으로 흘러나가 다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왕우렁이노는 끊임없이 그들의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은 논을 자연으로 돌려놓는 무경운 직파농법과 달리 논 생태계 균형이 깨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의 농업 역시 벼농사 중심으로 우리와 닮아 있다. 노동 집약성 농업 형태를 갖고 있으며 생산성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꾸준히 사용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이들은 지속농업 연구에 매달려 왔다. 가능하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에 맞게 노동력이 적게 드는 농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논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지속농업. 에이메현 에이메 대학이 주도하는 이 연구는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これを守っている、これを保護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国からですね、デカップリングでお金が出る、サラリーが出るというシステムが。이 풀이 사실 논 가에 바깥에 있는 겁니다만, 이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곳에도 무경운 직파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벼와 잡초가 공존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있는 자연 상태의 논이었다. 다른 점은 단 하나였다. 벼와 함께 자라는 클로버였다. 이 클로버가 우리의 밀집처럼 유기층을 이루고 흙을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 클로버의 효과를 들면은 잡초 방제가 가장 획기적이었습니다. 거의 그 피와 보시는 바와 같이 피와 다른 잡초들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천적류와 생물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비료 조건에서도 클로바는 엄청나게 벼가 생육하는데 효과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지만 나중에 무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클로버를 이용한 무경운 직파 1년째. 흙도 생태도 살아나고 있었다. 논을 자연으로 돌려놓을 때 그 흙과 벼가 함께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의) 들판. 벼가 완전히 여물었다. 마지막으로 수량 조사에 나섰다. 과연 무경운 직파논과 일반 논은 수확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경상대학교 식량자원 환경학부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는 사방 1m의 넓이 안에 이삭수와 나달수를 세기로 했다.
먼저 이삭수. 일반론은 366개, 무경운 직판론은 363개로 3개 차이가 났다. 96.1. 이삭당 나달수 차이는 2개였지만 조사 지역 전체를 따지면 약 3% 적었다. 300평당 생산량은 무경운 직판론이 18kg 적었다. 그럼에도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투입된 생산비를 고려하면 무경운 직판론은 일반론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무경운 직판론의 가을 거지가 시작됐다. 밀을 수확하면서 벽실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벼를 수확하는 동시에 밀알이 뿌려진다. 그 밀알 위를 볏짚이 덮는다. 쟁기질 없이 밀알을 자연 상태의 논에 맡기고 논에서 얻은 볏짚 역시 논으로 돌려진다. 흙을 살린다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흙을 살린다가 아니고 흙을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준다. 사람이 파괴한 그 흙을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준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수가 끝난 뒤 우리는 마지막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일반론과 무경운 직판론의 경계 지역을 같은 1m 깊이로 팠다. 일반론은 땅을 갈고 벼를 심는 작토층과 그 아래 심토층의 구분이 뚜렷하다. 일반론 작토층의 물은 심토층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밖으로 배어나온다. 심토층이 막혀있어 물과 공기가 스며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무경운 직판론의 흙은 작토층과 심토층의 구분이 없었다. 땅을 파자 흙 속에 무수한 구멍이 보인다. 직판론의 벼뿌리가 뚫어놓은 구멍이다. 이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 흙은 숨을 쉰다. 직판론의 벼뿌리가 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구멍의 흔적은 지하 1m까지 나 있었다. 구멍 사이에 붉은 것은 뿌리가 산호한 흔적, 곧 흙의 숨구멍이다. 흙의 힘으로 스스로 자란 벼는 숨구멍을 뚫어 흙을 살리고 살아나는 흙은 다시 벼를 건강하게 키우는 순환의 원리가 자연으로 돌아간 논 속에 숨어 있다. 다시 논에 밀알이 뿌려졌다. 자연의 힘을 믿고 자연에 맡긴 논에 뿌려진 밀알. 이 밀알은 숨쉬는 땅에서 살아있는 흙내를 맡으며 긴 겨울을 견딜 것이다. 그리고 새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워 숨쉬는 땅, 살아있는 흙의 생명력을 증명해 줄 것이다.